백 교수님, 26일 날 이재명의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네. 뭐 이재명의 운명의 날도 되지만 우리 정치권의 앞날에 그렇죠. 요동치는 향방을 변곡점이 가르는 될 수 있는 날이기도 하고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과연 26일 오후 2시에 지금 예정되어 있죠? 네. 2시에 어떤 판결을 내느냐. 그러니까 서울고법 형사 합의 6-2부 네네. 최은정, 이해슬, 정재호 3명의 재판관의 판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재명의 정치 생명은 물론이고 국가의 앞날까지도 달려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이가 사라지느냐 아니느냐. 물론 뭐 대법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요. 우선 뭐 이재명의 재판의 핵심 사안은 뭐 두 가지는 천하가 이제는 다 네. 알게 됐어요. 워낙 오랫동안 뭐 김문기 처장 뭐 골프를 같이 쳤냐 안 쳤냐 모른다. 그다음에 그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국토부 협박으로 말이지 바꿔주느냐 용도를 바꿔주느냐 안 바꿔주느냐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김문기 몰랐다라든가 그리고 경기지사가 된 뒤에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1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네. 그 네. 인식의 문제 가지고 그렇죠. 어떻게 죄라고 할 수가 없다. 다만 골프를 안 쳤다. 이 부분은 유죄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재명 대표가 그 언론에 보도된 그 사진 그 부분도 조작이다.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그건 유죄가 내려졌는데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그 용도 변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유죄가 확실히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심 판단이 이 부분의 어떤 양형을 1심과 같이 할 것인가 아닌가가 지금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지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에 이제 그 250조 그 관련해 가지고 선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중요한 변수가 되는 무혐의라든가 무죄를 선고할 만한 그런 증거들이 전혀 현재까지 나온 게 없죠. 1심에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과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확실하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소위 이재명 대표 쪽에서 유리한 그런 어떤 증언이나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나고 오히려 보강됐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식품부지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 성남시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공무원들도 검찰 쪽에 굉장히 유리한 증언이 됐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김문기 처장 개발 1처장과 골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모든 자료들에서 이제 확연하게 골프를 같이 한 걸로 드러나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부분이 설령 약간 최은정 그 판사 자합에서 우배석 판사가 이제 심리를 하겠지만은 결론은 내일 2시에 여기 1심 선고에 크게 벗어나는 그런 형량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지금 정치권이라든가 많은 여야 진영 내지는 국민들이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여기서 무죄가 나온다고 하는 부분은 전혀 아주 예견이 안 되는 것이고 다만 벌금형이 100만 원 이하도 나올 수 있다고 지금 야권에서는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80만 원 정도를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 나오면 공직선거법에 이제 의원직 박탈이라든가 피선거권 박탈이 나오는데 보통 80만 원, 90만 원을 선고를 해서 살려두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 전혀 이재명 대표 쪽에 유리한 자료나 증거나 증언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 1심의 형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형의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든가 100만 원 이하를 받는다고 한다면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현재의 독주 체제가 그대로 굳어지면서 대선 가도 만약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이 돼갖고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은 그 대선 과대에 비단길을 쫙 깔아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이지만 전체 지금 이 여론 지표를 보면 46, 7% 정도의 1위를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뭐 김문수 국힘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금 18% 선에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뭐 한동훈, 뭐 오세훈 시장은 지금 상당히 주저앉았더라고요. 근데 명태균 이제, 의혹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승민 의원도 뭐 사실 7%대를 넘지 못하는 순이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만약에 항소심 내일 2시에 이 최은정 부장판사 그 부에서 이 피선거권 박탈형이 되지 않는 80만 원이나 90만 원, 100만 원 이하 그리고 또 무죄가 선고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정말 그 비단길을 깔아주는 형태고 정말 압도적인 1위에다가 무죄 선고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 부동의 이 제왕이 돼버리는 형국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네. 아마 여론 내지는 이 각종 언론도 급격하게 기울어지는 운동장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대선언이 형성이 돼버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럴 리가 없다고 판단하지만 인용이 돼서 대선이 60일 이내 된다고 하면 그 누구라도 이재명 대표의 무죄 그 가까운 선고를 받게 된다고 하면 이 길을 꺾을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라든가 뭐 징역형이 내려지면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재명으로서는 정말 험한 길로 들어섰다고 그렇습니다.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피선거권 박탈형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그다음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발생하게 이제 선고가 된다고 하면 아마 가장 먼저 이 비명계 내지는 지금 뭐 새민주 미래당입니까? 네. 지금도 비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비명계 목소리가 커질 것입니다. 뭐 이미 김부겸 사실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그 탄핵을 발의한 거에 대한 민주당의 실책이다라는 얘기를 네. 지금 깔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비명계의 이 소위 상당한 이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만약 이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 여권의 이 여러 가지 그 잠룡들이라고 주장되는 이런 사람들의 지지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만약에 인용이 아니고 기각이 아니고 인용이 되는 그런 일이 만약에 생겼다라고 하면 지금 야권에서 선두주자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인 여론 지형이나 이런 지표상으로 보면 이 여권의 잠룡들이 아마 상당한 득세를 이루어서 정권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일극 체제가 쫙 쪼개지고 결국은 정치권의 판도가 요동을 칠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비명계에서도 공세가 있겠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정말 이재명 때리기에 총 공세를 펴고 나올 거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이가 뭐 대선이 치러지는 경우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남았는데 나 뭐 포기하겠다 그럴 사람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는 이 파기환송될 일은 거의 없다고 분석이 되고 있고 하고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항소심 내일 오후 2시에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다고 하면 대법원은 사실은 그 공직선거법에 관련돼서 633 원칙이 딱 규정이 돼 있습니다. 물론 이걸 준용을 하지 않았던 게 문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은 아마 야권의 유력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이 조희대 대법원장 내지는 대법원에서 아마 신속한 공정이라는 얘기를 다 알겠지만 신속한 재판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적어도 6월 말 안에 대법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설령 윤석열 대통령이 안타깝게도 기각이 되지 않고 인용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6월 안에 선고가 만약 대법원 선고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대선 출마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재명 대표는 이 대선 자격이 상실되면서 대선 출마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야당 후보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대선 후보로 출마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제1야당에 대선 후보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석 개혁신당이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대법원에서 물론 뭐 3개월 하면은 3월 26일부터 6월 26일까지지만 행정적 절차를 거치는데도 한 달 정도 걸리고 그렇다고 뭐 5월 중에 언제까지 선고를 내리겠다. 네. 이렇게 대법원에서 미리 예고를 해갖고 신속하게 이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이게 뭐 복잡한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심리를 오래 할 이유도 없어요.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속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결심 공판을 속행하고 신속 재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작동이 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정도 행정 절차 거치고 5월 달에 이 대법원에서 신속 심리를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돼서 이 대법원 그 재판관들이 중지를 모아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면은 적어도 6월까지 가지 않고 이 어떤 경우냐면 야권의 대선 후보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코 정치적인 혼란은 오지 않고 야권에서도 대선 후보를 낼 수 있는 그런 지형, 정치 지형을 이 법치 지형으로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대법원에서의 어떤 시스템이 작동이 되느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 피선거권 박탈령이 선고가 되면은 대법원에 상고를 하더라도 아마 대법원에서 심리를 속행하는 이 결심공판처럼 심리를 속행해서 심리를 빨리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가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은 지금 여론도 얼마 전에도 리서치뷰라는 여론조사기관에서 17일 조사한 거 보면은 우리 국민의 51%가 대선에 출마하면 안 된다. 네. 이렇게 했고 이재명의 정치적 텃밭인 호남에서도 56.8% 57%가 나오지 말라 그 얘기 아닙니까? 나오라는 사람은 36.6%뿐이 안 된다 이런 네. 얘기 아닙니까? 불안한 후보, 흥결 있는 후보 싫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지층에서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PK나 TK 쪽은 뭐 사실은 이제 그 나오지 말아야 된다는 그 여론이 굉장히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재명 대표나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에서 56% 정도의 이 반대 표가 나온다고 하는 부분은 그동안에 많은 지지를 했던 지역에서 사실은 엄청난 피로도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사법 리스크에 관련한 이재명 대표 물론 일각에서 얘기하는 프레임 씌우기라는 부분도 전혀 배제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2개 혐의에 5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많은 지지자들이라든가 더불어민주당의 야권의 지지세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도 이 피로도가 엄청나게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런 여론조사로 표출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오후에 2시에 있을 이재명의 선거법 항소심 결과 어떻게 나오느냐가 우리 정치 지형의 일대 변화를 몰고 올 태풍으로 작용할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25일에도 대장동 재판에 출석을 했어요.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에서 네. 하고 있고 이렇게 급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아들이 6월 달에 서울 성북동에 있는 그 유명한 삼천가 네. 거기서 결혼한다고 이렇게 또 소문이 났네요. 어떻게 알았는지 뭐 본인들은 쉬쉬쉬 한다고 하지만 벌써 소문이 다 퍼졌어요. 아들 장가는 또 보내야죠. 그 큰아들 아닙니까? 네. 이동호라고. 네, 이동호. 그 말썽이 말썽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전력이 있죠.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대통령 되고 나서 이렇게 탁 아들 장가까지 이렇게 보내려고 구상까지 했나요? 사실 그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뭐 사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사적인 얘기이긴 하고 또 그 말썽이 좀 나서 언론에 보도됐던 그 아들의 결혼식인데 아마 이제 6월 달이면 결혼 준비를 지금부터는 해야 이제 그 결혼을 하게 되는데 예. 뭐 이 부분은 벌써 이제 찌라시 형태의 그 보도가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실로 인정이 되는데 아마 상당히 그 심리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인륜지 대사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아들의 결혼에 대해서는 크게 논평을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네. 네, 까시 뭐 애드리브 형태로 이제 하긴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